서울 도심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됐습니다. 그젯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 회색 차량 한 대가 길가에 서더니 운전자가 내려 급히 사라집니다. 잠시 뒤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저항하는 여성을 잡아채 강제로 차량에 밀어넣고 돌아온 운전자와 함께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500m 거리에 파출소도 있었던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납치 사건. 대범하게도 범인은 CCTV가 곳곳에 설치된 이곳에서 은미 씨를 납치해 갔습니다. 40대 나이의 한 투자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사업을 이끌던 은미 씨. 그녀는 주변을 살뜰하게 챙기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신고한 시각은 11시 46분. 그 후 47분이 지나 범행 차량이 특정됐고 새벽 2시 35분 납치된 장소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 용인에서 은미 씨의 휴대폰 전원이 꺼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은미 씨를 납치한 두 남성이 차례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납치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35살의 이경우도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대전 대청댐 근처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은미 씨를 직접 납치했던 황대한과 연지호는 납치한 지 약 3시간 만에 은미 씨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은미 씨를 납치한 지 약 6시간 만인 오전 6시경 대청댐 인근 야산으로 옮겨 안매장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살해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하고 직접 살해한 대전의 조직폭력배 출신 황대한. 협박에 무직이어서 황대한이랑 이경우가 협박하게 하는 바람에 계속 하게 되었어요. 납치 당시 운전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무직의 연지호. 그는 황대한과 이경우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베일에 가려진 채 황대한과 연지호에게 살해를 지시했다고 알려진 교사범이자 한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인 이경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공인이 되신 할 수 있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 드리고 삼가 본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납치 살해를 저지른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3명이 체포된 지 5일 만 이들의 배후로 또 다른 공범이 지목됐습니다. 황은희와 유상원,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황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은미 씨를 납치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경찰은 작년 9월 황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살해를 지시하며 착수금 7천만 원을 지급한 걸로 보고 있는데 황씨 부부는 은미 씨 납치 살해의 지시를 한 적도 가담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게 7천만 원 건넨 거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강도살인교사 혐의 계속 부인하십니까? 이경우 씨가 범행 제안한 거 맞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납치된 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은 은미 씨. 그리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5명의 공범들. 이들은 어떤 관계인 걸까? 그들은 왜 발각될 확률이 높은 이곳을 납치 장소로 선택한 걸까? 황대한과 연지호는 3월 29일 11시 46분 은미 씨를 납치해 이후 용인에 있던 이경우를 만나 은미 씨의 휴대폰 4대와 가방을 전달한 뒤 이곳 대청댐 인근 야선으로 왔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인 이곳도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뿌리가 얽히고 설킨 나무들 사이에 시신을 어렵게 안매장한 것으로 보이는 황대한과 연지호. 그들이 이곳을 유기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 캠핑장 요 밑이가. 아, 바로 밑에. 네, 여기 캠핑장이고 낚시를 해요 여기서. 네. 이해가 안 가죠. 나 같으면은 미친놈들이 여기다 묻으면 안 돼. 더 쑥다 저기다 묻는다 모를까.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자리. 3개월간 미행을 하고 준비를 해왔다는 그들의 범행은 어딘가 많이 허술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범행은 대담하죠. 강남에 이렇게 CCTV도 많고 사람도 많은 곳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다니 계획도 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가담을 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후 황대한과 연지호는 도주 과정에서도 범행 도구와 차량을 버리는 장면까지 모두 노출했습니다. 범행 차량 안에서는 살해 도구로 썼던 주사기와 마취제 성분의 액체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마취제는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던 이경우의 아내가 이경우에게 전달해준 겁니다. 은미 씨의 사인은 마취제 중독이었습니다.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용한 수단으로 준비했느냐, 아니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그런 흉기로서, 도구로서 준비했느냐. 마취제는 두 가지 목적 다였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러한 그 도구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살해 도구로서의, 결국 이 사건의 처음부터의 목표, 목적, 동기, 이것이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것, 살인이었다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치밀한 준비, 도심 한복판에서 벌인 대담함. 하지만 그 과정이 어딘가 허술하고 급박해 보입니다. 3명의 공범들에게 그날 꼭 범행을 실행해야 했던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 그런데 항상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우리 회장님 성북동 사시는데 이러더라고요. 약간 금전은 본인한테 많이 주시고 그러는 걸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다는 회장님. 범행이 성공하면 거액의 돈을 준다고 한 회장님은 이경우에게 은미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고 의혹을 받는 황씨 부부인 걸까?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피코인을 발행한 회사에도 투자를 준비하던 은미 씨. 그녀가 황은희, 유상원 부부를 알게 된 건 지난 2020년 9월이었습니다. 친환경적인 부분이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 좀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거든요.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은미 씨와 황 씨 부부가 함께 투자한 피코인은 친환경 테마와 관련된 가상화폐였다고 합니다. 그 사업적 영역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화 시키는 사업 쪽으로 해서 그 플랫폼을 풀었습니다. 피코인 회사 이 대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청정 공기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며 회사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발행한 피코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게 바로 황씨 부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상원 황은희가 이 회사의 어떤 모든 마케팅을 담당을 한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정부가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수주 계약을 이미 다 체결을 해가지고 납품이 될 거다. 정부도 주목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홍보했다는 피코인. 황씨 부부는 곧 피코인의 가격이 치솟을 거라고 장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만 원 사고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보이시죠? 저 지하로 쫙 떨어지는 거 이렇게. 비트코인은 2020년 12월 22일 최고가 1,300원을 찍은 후 한 달 만인 1월 말 1,00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유상원 할머니가 치고 빠진 거예요. 돈을 다 먹는 거예요. 마치 그 상황이 눈치 게임처럼 먼저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그렇죠. 황씨 부부가 투자금을 모아 시세 조정을 한 뒤 코인 값을 높게 올려놓고 자신이 갖고 있던 코인을 모두 팔아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가자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노한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위기에 몰린 황씨 부부는 오히려 코인 가격 폭락의 원인에 대해 은미 씨 탓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지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거는 내가 신경을 전혀 저거는 이제 도를 넘었거든. 도를 미친년 저거는 내가 지킬 거니까 놔놓고 언제든지 지킬 수가 있다니까네. 오해가 커지자 황씨 부부의 주장에 반박을 했다는 은미 씨.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따위 일하는 거 대표님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를 대표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셔요. 저는 하나도 파는 게 없어요, 대표님. 감정이 격해지면서 황 씨는 은미 씨가 피코인 회사에 공동 투자한 1억 원어치 코인을 분배하지 않는다며 1년 전 은미 씨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와 은미 씨의 갈등이 고조되던 때 이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이경우는 황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등 갈등 상황에서 황 씨 편에 선 겁니다. 코인에서 말아먹으니까 집에 면목도 없고 장인 쪽에서 돈을 대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갈 때까지 갔고 잃을 것도 없고 뭐 이런 처지인 것 같아요. 2년 전 은미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렸고 돈을 더 빌려주지 않자 은미 씨와 결별했던 이경우. 그런 이경우를 황 씨는 변호사실 사무장으로 취직시켜줬습니다. 은미 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황 씨 부부가 이경우를 이용해 은미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던 걸까? 경찰 수사에 따르면 범행 전 이경우는 황은희의 남편 유상원과 수차례 통화했고 범행 직후에는 2차례 만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은미 씨의 일부 지인들은 황 씨 부부의 살인교사 의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최 이사님과 황은희 씨의 고소에는 그 금액이 크지 않아요. 본인 1억에 대해서 못 받았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황 씨 부부와 은미 씨 사이에 현재 진행 중인 고소건은 피코인 회사에 투자할 때 은미 씨가 황 씨 부부로부터 받아갔다는 1억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자산가로 알려진 황 씨 부부가 1억 원 때문에 은미 씨를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하도록 사주한 걸까? 이경우와 황대한을 잘 아는 지인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유상원이는 요즘에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알아보다가 그러면은 왜 했을까? 근데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한 거지. 얘네가 시킨 게 아니라 이경우가 지가 한번 보내고 싶은 건데 얘네를 그냥 이런 거래 내역도 있고 하니까 얘들이 시켰다. 이렇게 하면 시킨 게 되는 거야 그냥. 이경우가 황대한과 연지호를 시켜 은미 씨를 살해하고는 원래의 설계자는 황 씨 부부였다며 황 씨 부부에게 덫을 씌웠다는 주장입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처음에. 코인 그 비밀번호 알면 모든 코인을 다 움직일 수 있대요. 누구 거든지 내 것처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휴대폰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전자제가 비밀번호만 알면 마음껏 코인을 빼갈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경우. 그렇다면 그의 범행 목적은 은미 씨가 갖고 있던 코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 조사에서 황대한은 은미 씨의 전자지갑에 수십억 원이 있는 줄 알았지만 경찰로부터 700만 원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후 실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경우로부터 받기로 한 돈이 원래부터 없었다고 하니 허무해졌다는 황대한. 이 피해자에게 있는 그 코인 지갑 이 안에 최소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 이상이 들어가 있어 라는 그 전제가 이들 사이의 신뢰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였거든요. 그런데 딱 비밀번호를 알고 열어보니까 수백만 원 이하밖에 없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들은 이미 모래알처럼 와해될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이 경우는 정말 은미 씨의 코인 지갑을 노리고 범행을 주도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황은희 부부가 배우였다며 그들을 끌어들인 걸까? 그는 여전히 범행 동기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은미 씨가 수십억 원의 코인을 갖고 있는 줄 알았다는 세 명의 공범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그들은 탐욕의 눈이 먼 걸까? 아니면 황은희 부부가 설계한 덫에 걸린 걸까? 투자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으며 피코인 발행회사를 상대로 단체 고소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은미 씨. 사건 발생 2주 전까지 은미 씨는 한 인물과 비밀스럽게 접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피코인에서 대표인 이모 씨의 노트북 속 비밀 자료를 입수한 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잠적했다는 아이디 고소미, 이른바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최 대표가 사라졌을 때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자료들이 이제 그들이랑 황 씨 부부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불리하다라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도 다시 다 토해내야 될 가능성도 컸고, 어쨌든 이번 살인 사건을 해서 제일 수혜로 본 사람이 이잖아요, 사실. 이 대표와 함께 일을 했다는 한 제보자는 이 대표 또한 지난 2021년 피코인 시세 조정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서 1월 사이 황 씨 부부가 시세 조정을 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이 재단이 다시 MM을 시작한 시기거든요. 이때부터. 그러면은 코인이 이때는 보면은 고가가 569원이었잖아요. 이 전날 569원짜리를 이때 시작이에요. 28일이. 이때 1,000원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 대표가 황 씨 부부의 시세 조정 이후 폭락한 비코인을 사들여 또다시 시세 조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이때가 거의 한 80억 가까이 나왔을 때예요. 거래량이 첫날이.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날부터 주구장창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1,000원짜리 코인이 단순간에 이렇게 끝나는 시점에 85원, 막 80원까지 떨어지고 이때 재단이 물량을 팔아버린 거예요. 황 씨 부부의 1차 시세 조정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은 또 한 번의 시세 조정으로 대표 이 씨가 큰 차익을 취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투자자들이 코인값 폭락으로 막막해하던 상황에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은미 씨였습니다. 이득을 친 애들은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피해 금액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걸 받아서 저희 거를 이제 같이 넣어서 주시기로 했는데, 은미 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준비했던 고소는 비코인의 시세를 조정해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비코인 발행회사 이 대표와 황은희, 유상원 부부 등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 씨가 얘기한 거, 마지막 모임 때 얘기한 거는 그 고소미 씨가 이 사대 교육을 받아서 일본 가 있다. 일본에서 못 들어오고 있다. 귀국하면은 그 노트북에 데이터를 다 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당시에는 뭔 사대 교육이야 뭐 그냥 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최 씨가 죽었어요. 맞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고소를 준비하면서 비코인 회사의 내부 고발자 고소미를 만나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곧 확보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다는 은미 씨. 그런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파급력이 꽤 크니까. 그래서 사실 그분이 뭐 지금 입 열면은 뭐 위험하겠죠. 실제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지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신변에 약간 위협을 느꼈을지언정 설마 누군가 하나 죽겠어 이랬는데 실제로 누군가 하나가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이제 이건 진짜로 사태가 심각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 고발자 고소미가 확보했다던 이 대표의 노트북 속 비밀 자료. 어쩌면은 그 안에는 사망한 은미 씨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과연 이 사건이 7천만 원이라는 착수금만으로 가능한 사건인가? 그리고 확인하기 어려운 그 피해자의 코인 지갑 내에 있을 수 있는 코인에 대한 기대만으로 가능한 범행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면 뭔가 더 추가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와 수사, 확인은 당연히 필요할 테고요. 그렇다면 지금 확인된 2명의 재력가 부부 이외에 이 사건의 추가적인 금원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성공했을 경우에 성공 보수,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행자들의 해외 도피까지 보장해주고 지원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직 황 씨 부부와 이경우 중 누가 주범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여서 여전히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5명의 공범들의 엇갈린 주장 속에 그날의 진실은 어디쯤에 묻혀 있을까? 돈이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다음에 또 똑같은 피해자가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답을 끝까지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의 하우스 도박에 대해 아시거나 일명 깍쟁이윷, 종지윷, 도박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대치초등학교를 2006년에 입학했거나 신구중학교를 2012년도에 입학한 1999년생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사무장 병원에 대해 잘 아시거나 관련 사업에 투자하셨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정당방위 상황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